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8도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을 돼지라고 합니다. 그냥 돼지가 아닙니다. 슈퍼돼지입니다. 자기 전까지 먹고 일어나면서 또 먹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고도 이 정도로 날씬한 건 날씬한 돼지인 거죠. 김용민을 막말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고운 말을 쓰는 공손돼지는 없습니다. 아나운서보다도 더 표현에 신경을 씁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요. 특히 남에게는 그렇습니다. 욕은커녕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게 김용민입니다. 그런데 악당들, 특별히 사이비 종교인에게는 독설을 하기도 합니다. 김용민처럼 성실한 돼지는 없습니다. 잠시 제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밤 12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빵을 먹다가 잠이 들더군요. 근데 새벽에 남은 빵을 씹으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그렇게 모든 신문을 정독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브리핑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일 욕심이 얼마나 많은 돼지인지 박사인데 공부 욕심이 끝이 없어서 대학원을 몇 개째 다니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목회 활동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몇 개씩 만들고 진행도 합니다. 이 일을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김용민 라이브에 드리는 정성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갈고 닦고 기름치고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잠깐 빈 시간에 먹고 좀 화나면 먹고 좀 무서우면 좀 더 먹고 좀 즐거우면 더더더 먹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민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다가갑니다. 김용민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뷔페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의 칭찬입니다. 김용민 씨가 좋아하는 태연 씨의 노래 파인 들으면서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에 담아낸 나의 진심에 선명해져 Something about you. Yeah, 나를 많이 닮은 듯 다른 넌 혹시 나와 같을까 지금 괜한 기대를 해. 하루 한 달 1년쯤 되면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를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뇌는 나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지금 묶은 채 어지러운 방을 정리해 찾고 있어 Something new. 가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에 괜히
스치기곤 해. 하루 한 달 1년 그쯤이면 웃으며 추억할 거라 했지만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를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뇌는 나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It's not fine. It's not fine. It's not fine. 의미 없는 농담 주고받는 대화 사람들 들으면 난 아무렇지 않아 보여. 부딘 척 웃음을 지어 보이며 너랑 그늘을 했어. 외면해보지 마. 우리 마지막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 잘 지내라는 말이 전부였던 담담한 이별.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뇌는 그만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It's not fine. It's not fine. 1156님, 네, 부패를 좋아한다고요? 네, 부정부패 말고요, 그 부패요. 김용민님, 가장 인생에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선거에 나와서 떨어져가지고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밖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집에서 누워 있더라고요. 저하고 김어준하고 가서 야 나와라 근데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누워서 저희를 쳐다보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발길질을 하면서 김어준이 한마디 했습니다. 부패 가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부패요 형님? 그러더니 일어나서 밖에 나왔습니다. 네. 양종숙님, 진우님 왜 그래요? 눈물 날려고 하잖아요. 네,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네. 빈실버님 48시간 동안 돼지 이동 금지. 아이고 이걸 우리가 놓쳤네요. 지금 돼지는 이동 금지인데 지금 잠깐 중요한 일로 지방에 갔습니다. 8672님, 칭찬은 돼지도 춤추게 한다면서 칭찬을 해야죠. 네, 김용민은 진짜 칭찬할 거리가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김용민이 오고 있습니다. 아카시즈님, 김용민이 바라는 사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고 하면 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2부는 태연의 파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용민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봐주시면 김용민은 더 잘합니다. 네.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시는 분 있을 텐데 조금만 계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엉망으로 해놓고 가야 김용민 귀한지도 알고 그렇죠. 네. 김용민은 사실 정말 방송쟁이, 방송선수예요. 이 정말 하나하나까지 잘 맞춰서 합니다. 이 김용민 라이브가 저는 김용민 라이브가 그 뉴스공장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들려오는 노래, 시그널, 로그송 이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김어준처럼 막 함부로 하고 대충 하고 그러는 방송이 아닙니다. 김용민이 정말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한테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나 콩 반응 평소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좀 오고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앞서 일부를 못 들으신 분은 팟캐스트로 매일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제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미세 뉴스 보세 마무리하면서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평양이었습니다. 많이 왔네요. 냉면 힌트에서 확신합니다. 함흥. 네.
실로폰 이거 괜찮나요? 주진우 기자 방송 매일 해주세요. 김용민 라이브가 아니고 제가 다른 데서 뭘 하게 됐습니다. 정답은 평양 맞춰주셨습니다. 8858님 정답 맞추면 상품이 나갑니까? 오답도 상품이 나갑니까? 아무튼 많이 주십시오. 양평 이렇게 보내신 7748님 이거 오답이 이게 맞나요? 실로폰 때리는 것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분 나왔습니다. 백두산 나왔습니다. 5176님 백두산 나왔습니다. 백두산에서 축구한다. 남북 화합을 위해서 축구한다. 이거 엄청난 일이네요. 실패입니다. 네. 평양입니다. 1927님 왜 주진우 기자님이 나오시나 했는데 반가우네요. 얼른 통일돼서 버스 타고 평양으로 냉면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이분 정답입니다. 평양 가서 냉면 먹고 축구 본다요. 환상적이죠. 근데 평양 가서 먹는 냉면 그렇게 맛은 없습니다. 네.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 그렇습니다. 0579님 평양 김어준 화이팅 했습니다. 탈락입니다. 이 사람 정답으로 줘야 될까 아니면 탈락입니다. 여기서 김어준은 금기입니다. 네. 6033님 정답은 평양입니다. 주 기자님 헤어스타일이 저희 집 중학생 딸아이 스타일이랑 너무 비슷해요. 언제쯤 변화를 주실 건가요? 어머님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미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냥 두세요. 네, 개성이지 않습니까? 1211님 개성. 자, 이 정도까지 할게요. 라디오 정보센터의 정한나 씨한테 가볼게요. 정한나 씨.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의 양돈 농장에서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 3건이 추가로 접수돼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이호승 경제수석이 주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공개된 통로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장에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독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 결례를 빚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되물었던 것들까지 질문 숫자에 포함시켰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상호 간 입장차를 확인했을 뿐 의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연계 파생 결합펀드 DLF에서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DLF 첫 만기가 돌아왔는데 손실률이 46.1%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가장 가까운 곳으로 따라가 봅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이 시간 각 당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열심히 일하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산다, 치열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항상 좀 열심히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나한테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유승환 감독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저의 친구이자 저의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담장을 걸을 때 저를
이 양지로 끌어내려 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보살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항상 거리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거리에서도 새벽에 만납니다. 집회가 정리될 때 4시, 5시, 6시 이때쯤 되면 마지막 그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려고 경찰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박주민 변호사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거기에 서 있고 저는 제가 서 있으면 조금 덜 잡아가니까 서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맨날 만났어요. 거지 박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거지는 아니고요. 이 양반은 인텔리예요. 그런데 백남기 어르신 장례식장에서 그 병실에서 그 널브러져 자고 있는 사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식탁 위에서 널브러진 사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저는 그 옆에 소파에서 자고 있어서 밀어내가지고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우리 박주민 의원은 정말 안 보이는 데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제가 보면 볼수록 그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을 국회로 보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애는 잘 크나요? 예, 15개월쯤 됐는데요. 네.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쁘고요. 네.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네. 잘 걷고 네. 아빠란 말도 어느새 배워서 아빠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외모는 엄마를 닮았는데 다행이네. 머리숱은 아빠를 닮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 망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저는 박주민 의원이 부러운 게 별로 없는데 애가 어린 게 부러워요. 저 애는 대학생이고 여기는 15개월이거든요. 얼마 전에 돌 지났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따라가 본다는데 국회의원 오늘 하루를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월수금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은 초선이지만 최고위원입니다. 예, 그래서 최고 득표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예,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데 특히 수요일 최고위원 회의는 현장에서 하는 회의예요. 오늘 어디 갔어요? 오늘은 상공회의소에 그 소재 부품 산업 관련된 응급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있네요. 예,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나와 계신 직원분들, 거기 센터 소속 직원분들의 애로점도 듣고 현장 방문도 하면서 정책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뭡니까 요새? 최근에는 조국 장관 지명 이후에는 이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계속 준비해 왔고요. 네. 장관 임명된 후에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좀 그런 전국으로 좀 넘어가지 못해서 약간 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 장관하고 얘기해왔던 정책이 하나 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법률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국선 변호인 제도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 제도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예. 그래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어디에 자신이 찾아가야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는지조차도 혼동될 정도예요. 사실 법이라는 네. 게 우리 생활에 있고요. 상식이어야 되고 생활이고 원칙이어야 되는데 법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막막해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다 통합해 가지고 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만 딱 가면 그 사람의 처한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법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법률 서비스 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국선 변호인이라는 제도 아시잖아요. 네. 국선 변호인이라는 건 이제 기소된 후에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 나라에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국선 변호인을 누가 붙여주냐면 판사가 붙여줘요. 네.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판사가 심판을 받는 사람 쪽 변호사를 붙여주다 보니까 항상 이게 공정성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맨 나중에 재판을 앞두고 하니까 늦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피의자 단계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국선 변호인처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에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흩어져 있는 법률 서비스를 한 대 다 모으고 그렇게 이해상충하는 구조를 해결하는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 같은 법률 구조 서비스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건데 변호사 시절부터 네, 생각하던 해왔던 얘기인데, 얘기구나. 예. 그리고 또 조국 장관도 참여정부 시절에 이 안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관이 이제 지명된 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해왔었는데 네. 예전부터 이런 그 형사법에 대한 개정,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네. 분입니다. 조국 교수 그래서 시절부터. 장관이 돼서 이제 그 당정에 협의를 하면서도 이제 이 안을 이제 그 논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곧 가게 될 것 같은데 좀 더 힘있게 좀 빨리 가야 국민분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양정수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에서 듣다가 일부러 콩에 접속하여서 글 남깁니다. 가장 밑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뤄주시는 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왔어요. 에이, 참. 박주인 의원을 해야 되는데. 박지원 의원님 왔어요. 이거 참. 아, 네. 초선이지만 우리 박주민 박지원 의원만큼 열심히 더 뜁니다. 더 열심히 존재감을 보이고 박지원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뭐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성견지명이 있으시고 잘 예측하세요. 주민입니다. 네. 네. 주민은 박주민입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안 하네요. 어디 지역구 어디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네요. 저요? 네. 아니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보통 잘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죠. 잘 못하죠. 네. 네. 이 인간이 죄송합니다. 이 의원님은 어디 가서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하면 제가 지금 2시간 방송을 박주민이 있었던 에피소드로 쭉 칭찬으로만 2시간 생방송을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런데 자기 자랑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만 얘기하자면 변호사 시절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 가장 곁에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이 박주민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하고요. 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면서 네. 지금 약간 좀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으로 가야 됩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을 지금 조국 교수님은 사법 개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다 아시겠지만 그 검찰 개혁을 위한 그 추진단을 만들었죠. 추진 지원단을 만들었고요. 네. 현재는 평검사들의 의견들을 듣고 있고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분들에게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해서 이제 검찰 개혁안을 만들고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1차적으로 발표했던 개혁안은 뭐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이 통과되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교수가 장관입니다.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을 위해서 뚜벅뚜벅 발을 딛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저는 검사들이 대놓고 이렇게 비판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대놓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웃겨요. 황교안 장관한테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지난 정권에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기자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어떻게 했는데 지금 태도를 바뀌는 거 보고 웃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검사님들 정말 웃겨요. 어디서 저기 장관한테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장관한테 하는 것 같지 않고 국민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는 엄정하게 하십시오. 수사를 하되 그런데 공정하게 또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오늘 남의 방송이니까 내가 여기 하다가 이 방송 문 닫을 수 없잖아. 여기선 공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자로된 듯한 중립이. 그렇지. KBS 1라디오야. 제가 우리 만나서 다르게 얘기하시죠. 예. 그러면 자 민주당의 가장 큰 현안 그리고 박주민 최고위원의 가장 큰 현안은 뭡니까? 지금 뭐 저희들도 패스트트랙 관련된 그 법안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이 성공적으로 입법화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뭐 그것에는 당연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분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들 다수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칠 건 고쳐야죠. 잘 해야 되고 또 유치원 3법 같은 중요한 법들, 네. 국민분들이 많이 원하셨던 법도 지금 패스트트랙이 일자가 진행되면서 곧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수 없이 빠짐없이 통과시키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현안이 많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한미회담과 관련된 후속 작업들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챙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264님 군 단위 지역인데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법률구조공단 땡땡땡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상담에 불친절하기까지 개선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이 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 법률구조공단까지 갔는데 사실은 법에 가서 이렇게 호소하다 보면 뭐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힘들죠. 네. 박주민 의원의 그 의정 활동이 조금 이분한테 도움이 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네. 민생으로 가고 오늘도 민생 현장에 다녀오시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네. 국정조사하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네. 하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는 어찌 이렇게 이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 사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기도 할 텐데 그래도 파트너고 그래도 국회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타협점을 모색해야죠. 지금 뭐 국정조사 요구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출이 돼 있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국감 자체를 조국 장관에 대한 제2, 제3의 청문회로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언제까지 끌고 갈 거야 이게? 뭐 상당히 뭐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 의회 활동 자체를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현안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유한국당 분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세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들이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켜봐야죠. 좀 지켜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라는 건 법 자체에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상충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둬놨어요. 국정조사 관련돼서. 그렇죠.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면 이 국정조사가 원활한 역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보시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이라든지 뭐 외교적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힘있게 챙겨가는 모습이 더 생산적으로 국회가 움직이는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조국 장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 과정이 진행되면서 뉴스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일부분은 가짜 뉴스가 섞여 있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검찰도 문제인데 언론의 문제점도 크게 부각됐다고 보는데 사이비 언론들 그다음에 가짜 뉴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뭐 저희가 뭐 단순하게 가짜 뉴스라고 하진 않고요. 저희 당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칭하면서 그 범위를 많이 좁혀놨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법을 발의를 해놓고 있고 그 통과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규제법이 한 10개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발의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통과시키자는 논의를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양쪽에서 공감한 바가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나가면서 좀 통과시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이 코너 이름이 국회의원 24시래요. 네. 하루 일과 어제 일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면 오늘 일과 아침부터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저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뭐 먹었어? 아침에요? 아침 잘 안 먹습니다. 안 먹었어요? 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퇴근한 다음에 좀 일찍 퇴근해. 애를 자기 전에 봐야 되니까 제 짝꿍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임무 중에 최근에 부여한 임무는 저기 짝꿍분도 변호사인데요. 네. 박주민 변호사보다 더 훌륭하고 더 강성이었어요. 네. 애를 데리고 자래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자고 네. 제가 새벽에 한 3시 정도에 깹니다. 대신에 네. 일찍 자니까 애가. 네. 그래서 일어나서 그때 자료를 보고 5시 반에 출근을 해요. 네. 5시 반에 출근해서 의원회관 와서 잠깐 씻고 오늘은 그 아침부터 오늘 제가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저희 박주민 TV에서. 그래서
요즘에 조국 장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혹 중에 펀드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 회의 갔었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저희 의원실 내부에 뭐 국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련된 토론 내부 회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 그 사전 회의가 있어서 사전 회의하고 법사위 회의 참석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온 거죠. 네. 그리고는 또 일정이 몇 개나 남았어요? 일정은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보자고요. 네. 고생 많으셨어.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교통정보보호센터의 공인혜 씨 불러보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가 극심한데 돌발 상황도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작대교부터 영동대교 사이 정체는 더 심해졌고요. 반대 공항 방향도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반포대교부터 강서쪽으로 이동하시기가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주점 휴게소 부근에 화물차 사고도 정리됐지만요. 기흥 동탄부터 11km 구간 길게 이 처리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 구간인 양재에서 한남 쪽으로도 정체고요. 또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춘천 요금소 일대 1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춘천 요금소부터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우회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최대 교통량 보이는 곳은 일산에서 송내 사이 19km 구간이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도 도리 분기점에서 송내 쪽으로 13km 구간 길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요즘 저작거리에 떠도는 썰, 그 다음에 SNS에 오르내리는 풍문을 모아서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다 최강자 양지열의 양, 이연경의 언. 네, 이연경입니다. 양언 예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틀면 나옵니다. 어디예요? 어디에나. 글쎄요. 네, 이연경 위키트리 방송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떤 코너인가요? 그냥 진행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그러면 제가 그냥 양지열 변호사한테 맡길게요. 저한테 양언 이설 첫 번째 썰 뭡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먼저 그렇죠. 하시라고 하셔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죠. 예, 이 전 대통령 재판받고 있는 거 잃어버리신 분도 많으실 것 그러면 같아요.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 했어요, 저희가. 네. 그랬구나, 참. 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속상해 죽겠어요. 이분 어떤 분이신데? 그러게요. 되게 자, 좋아하시잖아요. 네, 주기자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 어떻게 예, 되고 재판 있습니까? 이제 속행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이 좀 미뤄졌다가 항소심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뉴스에 나온 소식은 이 이명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뇌물죄 혐의 중에 삼성으로 하여금 본인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한 67억 정도였다는데 그게 또 한 100억 정도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예, 항소심 재판 과정에 뇌물이 더 늘었어요. 네. 그것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100억이 넘습니다, 이제 뇌물 액수가. 근데 그중에 이제 삼성의 미국에 있는 소송 대형 로펌을 에이킹건프라고요. 예, 에이킹건프를 대리해서 본인의 소송을 진행했고, 근데 소송 비용은 막상 삼성이 내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뇌물이다라는 건데 그렇게 기소를 된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우리 그쪽 미국에서 발행한 이 소송과 관련된 영수증 같은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정말로 이 비용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느냐라는 것을 이른바 사실 조회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황당한 게 소송 비용이 얼마가 나갔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검찰이 내놓은 증거 자료 자체를 다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어떤 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재판 끌기예요. 그렇죠. 시간 끌기예요. 이명박의 재판 신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삼성이 저희가 뇌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에이킹건프한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줬습니다 해서 삼성하고 에이킹건프하고 다 자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갖다 줬는데 보통 재판에서 판사님들이 이런 걸 받아주지 않아요. 거의 안 받아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하고 에이킹건프가 주고받은 자료들에 이게 진짜인지를 못 믿겠으니까 미국의 에이킹건프에 물어봐달라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 이거 에이킹건프에서 대답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법공조로 외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세월이에요. 보통 7개월 지금 예상하고 있던데 그래서 해를 넘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7개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사법공조라는 구조를 하셔야 되는데 법원에서 미국 법원으로 미국 그 에이킹건프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법원이 우리 외교부에 이거를 좀 보내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그럼 외교부에서 서류를 딱 검토한 다음에 법무부에서 외교부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외교 행랑을 통해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네. 그럼 미국 측에 받아서 미국 외교부에서 이걸 접수를 해보고 우리 쪽 요구하는 자료에 뭐 형식이 맞나요? 본 다음에 미국 법원으로 보냅니다. 미국 법원에서 이거 현재 그 관할이 어딘지를 따져본 다음에 미국 대법원에 승인을 해주면 그 관할로 갑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는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지만 에이킹건프 측에서는 이건 의뢰인과의 비밀 관계잖아요. 그렇죠. 답변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7개월은 그냥 조용히 날아갑니다. 제가 속상해 죽겠어요. 그 얘기를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게 백미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자세히 진행자분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여준 것도 조금 석연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소송 자료라고 하는 게 무슨 어디 동네 구멍가게에서 뭐 물건 몇천 원어치 사고 간이영수증 끊어준 게 아니고 그렇죠. 삼성에서 회계 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를 왜 굳이 에이킹건프에 물어봐야 됐을까요?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상급식행 다시 열차를 타는 시간은 좀 더 미뤄졌다는. 좀 미뤄졌죠. 바깥에 계시니까 집행정지 상태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선생님? 네. 전 선생님은 아니고요. 방송위원님? 네. 두 번째 소식은 문준용, 곽상도의 때 아닌 찬스 논란. 곽상도 전 민정수석. 네. 곽상도 의원이 계속해서 문준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자녀와 관련된 의혹 제기만을 계속하면서 뉴스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시아버지 찬스를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의혹이 지금 현재 나온 건 아니고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며느리 장모 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2017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특혜 의혹이 있다. 특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들인 문준용 씨가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인재다. 페북에 썼죠. 예, 의원님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마시라. 근데 저는 그 다음이 조금 더 눈길이 갔습니다. 얼마든지 살펴본 후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문제 없음을 밝히는 일도 해줄 거라 믿는다. 네, 그래야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이런 글을 쓰는 자기 행동에 대한 공정한 처사다. 그럴 리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사실 정치인들의 도덕성은 검증받아야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계속 집요하게 정치 공세를 펼치는 거는 왜 그런지도 알겠어요. 최순실 정유라 정유라가 그동안 끼쳤던 그런 그 국민적 공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정유라 씨의 그 사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속상합니다. 정유라 씨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학교를 17일간 갔어요. 17일간. 그리고 고3 때 사랑이 크셔가지고 임신하셨어요. 그래서 안 나가셨어. 학교를 안 가고 그리고는 뭐 대회도 안 가고 그랬는데 막 만들어주고 그런 건데 요런 거하고 조금 약간 떠올리게 하려고 이런 정치 공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유라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자녀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이렇게 자세히 꼼꼼하게 따져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다르지만 네.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자세히 사안을 들어보지 않으면 어쨌든 자식 문제 때문에 속속이는 거네. 게다가 그 와중에 또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문제도 또 거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곽상도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하나 주고 받았으니까 이 중에서 또 하나를 뭔가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특혜 의혹 제기 좋은데 이분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전 민정수석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민정수석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통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는 뭔가 확실한 어떤 소스가 네.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던지신 거면 너무 무책임하신 거예요. 근데 이어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유학과 관련된 아버지 찬스도 밝혀달라. 그러니까 문준용 씨의 페북 글이 올라오고 나서 예.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그에 대해서 또 그 얘기를 자세하게 썼어요. 근데 오늘 제가 SNS에 뭐 댓글이 요즘에는 정치적으로 쫙 갈려 있어서 그렇죠. 그 댓글을 보는 것이 민심을 읽는다라고 학원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댓글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말장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본인과 관련된 특혜도 그럼 한번 열어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좀 전에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뉴욕 생활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 거 있는 건가? 뭐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그 부부싸움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상대방 집안 얘기잖아요. 아까 주준우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치인들의 윤리 도덕성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녀나 가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확실한 의혹이 나온 게 아니라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 문제 의혹 제기를 합니다. 네. 그때 이걸 가지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언론은 지금 검사들은 비난받고 비판이라도 받는데 언론은 그동안 나쁜 짓을 그렇게 계속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자기네들이 떠드는 마이크라는 이유로 비판받지 않고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환경이 달라진 게 지금 좀 전에 바로 맞아요. 댓글 얘기하셨잖아요. 네. 동의해요. 그 SNS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른바 여러 분야에서 직접민주주의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성 언론을 대체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사실 저도 전직 기자 출신으로서 요즘 언론사 가보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변호사님한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게 뭐해 먹고 사냐 이런 얘기들. 세상이 다 변했는데 네, 언론사만 수시로 안 변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게 아닌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저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한다면 실제 확인을 좀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냥 이걸 막 곽상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라고만 보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머리라고 하는 게 뉴욕 안 가보고 뉴욕 안 사본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저요. 어쨌든 구경도 안 가보셨어요? 네, 안 가봤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이현경 의원은 저에 대해서 그래도 넌 뉴욕 가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거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건 좀 있어요. 요즘에는 뉴스를 사실 신문 포털로 통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점점 있거든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5년 뒤에 지금 언론 환경이 유지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옥석가리가 물론 가짜 뉴스들이 많이 유통되고는 있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에 취재를 잘하는 기자들이 나와서 하는 방송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털이라든지 공중파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지금 주진우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은 비판받지 않지만 심판받고 있는 한쪽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세상에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기울고 있는데 언론사만 몰라요. 기자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 딸저님, 정유라는 국제대회 금메달이라도 땄지. 이분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정유라 씨가 국가대표 될 때 어떻게 됐는지 심판들 데려다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승마, 말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잊으신 것 같습니다. 8540님 문제의 본질은 딸, 아들이 아니라 부모의 공정하지 않은 욕심입니다. 네, 여기는 좀 동의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네, 다음 소식이 뭐였죠? 다음 순서를, 소식. 네. 네, 요즘 가장 핫한 얘기요. 조국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를. 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제 마무리 단계겠죠. 다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거의 종착역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종착역이 어딘지가 참 짐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당시에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된 게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증거인멸 교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도는 나왔어요. 네. 근데 자본시장법 위반이 결국 이제 사모펀드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얘기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서 지겹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힘들어요. 그 내용도 알기도 복잡하고 네. 그 많은 내용 중에 딱 한마디로 단순하게 투자자의 지위에 그쳤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도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주식 가치를 허위로 적는다거나 뭐 이렇게 어디와 거래가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부정 거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처벌하는데 운영사 대표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게 그럼 정경심 교수를 운영사 대표로 보고 있는 건가?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로 보면 투자에 관여한 정도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대표로 보기엔 또 무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왜 이게 들어갔을까? 거기다가 그러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정경심 교수에서 그치는 건가? 집에 들어간 이유가 정경심 교수 때문이냐 조국 장관 때문이냐도 있고 증거인멸 교사는 누군가를 시켜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건데 그럼 누가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냐? 제3자를 시켰다는 얘기인데 무슨 증거를 없앴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언론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기사들에서 증거인멸 혐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증거인멸은 범죄가 있을 때 그 증거를 없애는데 그 범죄가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증거인멸을 해요. PC 본체를 좀 바꿨다고 백업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네. 했다는 거죠. 제가 컴맹이어가지고 그런 쪽에 약합니다. 그런데 뭘 지운 게 아니라 이게 옆에 이렇게 복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압수수색 제가 그런 거 좀 많이 따라가 보고 취재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일단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다 걷어가요. 그리고 금방 드릴게요 하고 안 줘요. 그래서 예, 잘 안 줘요. 법적으로는 주게 돼 있는데 알았어요 드릴게요 하는데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그걸 백업해놓고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조국 교수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그거를 좀 존중해줘야죠. 아니 뭐 그거를 일단은 그거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봐야 되는데 다만 저는 한 가지 약간 좀 굉장히 이제 보도 나온 것 중에 석연치 않은 게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넘어갔잖아요. 재판에 넘어갔고 언론을 통해서는 뭐 컴퓨터를 가지고 위조를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네. 너무나 명백하다. 네. 사실 기소 전에는 그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소해놓고 수사해보니까 그게 또 나왔다 이러면서 그걸로 공소장을 바꾸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위조를 했으면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그 증거를 다시 돌려서 안 보여줄 이유도 없는데 우리 그러면 뭘로 기소를 했는지 수사기록 좀 증거기록 좀 보여줬어야 하니까 또 이건 안 보여주겠대요. 좀 여기서 한번 좀 선을 그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오늘 박지원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 중에 저는 한 가지는 참 동의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동 운명체다. 이 사태 이후의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쪽이든 상처를 입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너무 몰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신뢰를 정치권에 대한 신뢰 자체를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과도하다. 적절하다가 오차 범위에서 팽팽합니다. 그건 내용은 잘 모르겠고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후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동안 여러 수사 정보가 흘러나오고 언론이 과도하게 내달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론 재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주변인이 일단 거의 만신차이가 죽기 직전까지 가요. 저는 조국 장관과 가족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너무 그걸 보면 훌륭한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수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금 거의 2달째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 답답한 친구들도 그런데 있어요. 지금 변호사님이 보면 수사 관련된 내용들이 마구 쏟아지면서 이게 진실과 가짜가 마구 섞이면서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제 문제를 과도하지 않다 해서 좀 풀어볼게요. 그렇게 팽팽하게 나는 분들은 과도하지 않다는 분들은 그래도 결과를 보고 있고 또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바에는 이 정도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투자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인 거고 부정익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뭐 학종국 관련해서 서류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느냐 없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거를 잘 봐도 너무 과도한 인원이 투입된 건 확실해요. 이거는 균형이 안 맞아요. 사실 이건 어느 정도냐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딱지 떼는데 기동타격대 출동시킨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지만 그분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교수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정권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손 안 대고 있잖아요. 대통령조차도 뭐라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인원이 많이 들어간 건 맞는데 한 가지 더 왜 그럼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보도들이 나오냐면 우리 주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입건을 해서 본수사에 들어가는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본수사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뭔가 짐작하고 뭔가 확실한 건이 잇따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니까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정돈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때마다 조금씩 뭐가 나올 때마다 마치 새로운 결과가 나온 것이냐 이렇게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구조가. 네. 법적으로는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오는 거 해석을 좀 들어보면. 그런데 사실은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투자했다라고 했는데 조국 장관은 모르겠으나 정경심 교수는 어떤 것인지는 대략은 알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말과는 좀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국민들이 굉장히 상처 입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국 장관 건으로 검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네. 언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네, 조국 장관 건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언이 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감사합니다.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는지요? 정말 마지막까지 더듬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좀 떨렸습니다. 제 방송이 아니라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싹잡아 방역을 하고 있는 장일태입니다. 주로 이제 해충 박멸 이쪽으로 하고 이제 선배 권유에 의해서 한 건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 뭐 나름 땀 흘리고 돈 버는 거니까 뭐 누구한테 뭐 사기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괜찮은 직종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방역업체가 엄청나게 많지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더 많은 직원들을 관리해가지고 저희도 안정적인 수입을 바라면서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